부지 매입부터 부지 매입 있죠? 그다음에 이제 쭉 하면 자금 조달하고 뭐하고 뭐 허가 받고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죠. 건축.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한신공영에 있었습니다. IMF 때. 한신공영에서 아시죠? 한신아파트. 거기서 IMF 때 있었는데 잘 나가던 청년이 갑자기 IMF 때 쫓겨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대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부동산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쫓겨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그 당시에 처음 제가 배운 게 부동산을 쓴 맛이 경매였습니다. 근데 경매가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착한 경매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업고 날르고 뭐 별짓 다 했죠. 그러다가 그때 조금 돈을 벌었다고 하나? 그러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게 2002년에 벌써 20년 됐네요. 개발을 2002년부터 하다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안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빨리 배운 거지. 그 당시에는 30대였으니까. 그런데 안 좋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다 보니까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많이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분양하고 개발 시장이 어떠냐를 많이 하세요. 어떤가요? 지금 개발 시장이 디벨로퍼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벨로퍼가 원래 뭐죠? 개발자죠. 근데 개발자인데 그 개발자가 누가 하는 거지 예전에? 그럼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행사라는 이름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행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개발하면은 무조건 건축, 그 개발, 건축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디벨로퍼라는 것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디벨로퍼 아니면 다 건축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정도 다 디벨로퍼 하면은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 뭐야? 그러면은 건축이지 뭐. 건축 잘하시는 분 뭐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경험 쭉 해보니까 개발은 건축은 그의 일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금 조달이거든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신탁사죠. 신탁사가 자금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신탁사에서 움직이는 게 많고 소위 말하는 시행사. 예전에 그런 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가방 보면 007 엄청 서류 뭐 사업계에서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개발 시장의 전체를 알고 난다면 개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축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디벨로퍼니 뭐니 다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그 모양 후 비교해서 건축하는 모습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 보면 다 뭐예요? 자금 조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티가 뭐고 사업 수지 분석이 뭐고 현금 흐름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거를 안다고 하면은 바로 그때 디벨로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개발 시장은 신탁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이 하는 시장은 정말 이제 극히 일부분. 말은 큰 돈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개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금 조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은 누가 해주죠? 일단 쩐주하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자금 조달해 줄까요? 바로 이게 분양이죠. 분양이 되냐? 잘 되면 돈을 대주고 안 되면 왜 대줘? 입지가 좋으면 분양 잘 되니까 대주고 결국은 이제는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느냐? 분양. 그래서 제가 오늘 그 9주 동안 강의하는 것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할 이유도 없고요. 건축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건설업자 만나가 건축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금 조달하고 건축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지 매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면 자금 조달하고 뭐하고 뭐 허가 받고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죠. 건축.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입주를 한다.
요게 있어요. 요게 건축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 신축하기까지 그리고 분양해서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이제 입주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중개죠. 그러니까 중개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전망해 본다고 하면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원장님이 말씀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교재가 뒤에 보면은 네 권의 책이 있어요. 네 권의 책이 있거든요. 이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세 번째 트렌드 분양 프로모션 있죠. 요거는 제 강의로 따로 안 하고 책으로 드립니다. 그냥 책으로만. 왜냐하면 이 네 권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당 그 3회씩 그 3회차.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을 앞으로 두 번 더 해서 3회. 그다음에 다음번에 뭐 디벨로퍼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거를 3일.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그 뭐 스토리텔링 있죠. 그거 3일. 그렇게 9일 9주차. 이렇게 하고요. 그 분양 트렌드 모션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됐습니다. 이 책이 총 다 합하면 1200페이지가 됩니다. 1200페이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18회차죠. 18기인데 앞에서 17기까지 하신 분들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미리 왜 얘기하냐면 한번 하시는 김에 제대로 개념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순전히 판사 강의만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강의 안 해요. 그 파워포인트로 하면은 그때그때 뭐예요? 제가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강의하는 건데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좋고 눈빛을 보면은 아, 이 부분이 더 궁금하구나. 그럼 좀 더 제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강의는 일절 안 합니다. 책으로 다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많이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디벨로퍼하고 분양하고 이 중개하고 차이점, 여기에 중개하시는 분들 꽤 있다고 보는데 중개가 어디서부터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용 승인 이후부터 중개라고 하죠. 물론 분양 때도 중개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때 이후죠. 그럼 제가 강의할 때 뭘 많이 비교하냐면 우리가 외제차를 뽑았어요. 차를. 그러면 제일 우리는 어디를 가죠? 뭐 대리점에 가서 차량 보고서 거기서 차를 보고 사죠. 근데 그 차는 뭐예요? 일주일 뒤에 오거나 열흘 뒤에 오잖아요. 그럼 어떤 차예요? 뭐가 될지도 모르죠. 그럼 뽑기죠. 뽑기 상태 아니에요. 그 뽑기가 뭘까요? 그게 분양이죠. 근데 차가 이제 나왔어. 그럼 고장 나면 어디로 가요? ES 센터로 가죠. 서비스 센터. 그게 뭐예요? 그게 중개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량을 뽑아주고 대리점에서 출고할 때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개발, 분양입니다. 뽑기죠. 근데 차가 출고가 됐어. 그러면 이때는 뭐죠? 직접 보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중개죠. 내가 왜 비교할까요? 개발과 중개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이게 개발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은 뭐죠? 여기는 중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은 뭐죠? 뭐가 잘못됐으면은 민사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건 서비스업이 아니라 공급업입니다. 공급업이죠. 공급업이란 얘기는 뭐죠? 그거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 공급업이기 때문에 관대하죠. 법률에 대해서. 다 짓고 나서 하자는 별개의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공급업에 대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시각이 안 좋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 우린 서비스업에서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딱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뭐야 저거 하자 갖고 부실통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뭐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얘네도 순사기야. 그렇게 보시는 분은 굉장히 많죠. 여기 사실 또 여기 법률은 또 어때요? 판례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개발자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수혜가 크다는 거죠. 이게 어떤 범위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으로 자꾸 이걸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많이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비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앞으로 볼 때 이 비교를 상당히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확한 개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지를 좀 해보신 분도 몇 분 계신데,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이 상업적이 있어요. 상업적의 용적률이 1000%라고 해요. 최고는 400%라고 했습니다. 400% 이렇게 용적률이요. 용적률 높여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시는 용적률 1000%였어요. 근데 우리 개발하면은 1000%를 짓는 게 좋을까, 400%를 짓는 게 좋을까? 이거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1000%를 지어야 개발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과연 누구 입장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내가 만약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이렇게 1000%를 올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땅이 갖고 요만큼 올리면 좋은 건지,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이 1000% 올린 거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걸까요? 말 그대로 시공사, 신탁사, 시행사, 뭐 얘네들의 목이죠. 왜? 얘네들은 이렇게 지어야 돈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미 금융이든 뭐든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손에 절대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땅주는, 그럼 여기서 만약 10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몇 개는 가져가겠죠? 분양 안 되고 몇 개는 가져가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땅이 있었는데 건물로 바꾸게 된 거죠. 이러신 분이 굉장히 많다, 적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개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땅이 있다가 최소한의 걸 짓고 이걸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다 팔았다고, 땅까지. 이게 개발일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배우셔서 이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강의가 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 포인트에 맞춘 겁니까? 공급이. 이거는 이 사람들의 포인트를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분명히 100억짜리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뭐 건물주라는 얘기를 막 어디 소문내고 다녀요. 사실 알고 보니까 뭐죠? 이거예요, 이거. 원래는 땅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보고 조용히 와. 이 사람들 조용히 저한테 와. 어떻게든 처분해달라고. 왜? 남들 보기에는 가쁘거든. 건물주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빨 빠진 건물주예요. 안 팔려가지고. 땅이 이렇게 바뀐 거죠. 결국은 누구만 좋은 거죠? 얘네들만 좋은 거지. 얘 처음에 최초의 땅주는 어떻게 됐을까? 이건 한번 우리가 구준 내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개발자인지, 이게 개발인지, 디벨로퍼인지. 그래서 디벨로퍼도 이제는 뭐예요? 출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왜 아파트 투자를 좋아하세요? 아파트는 팔면 뒤도 안 보고 나오잖아요. 그게 아파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게 아파트 아닌가요? 팔면. 근데 왜 개발은 뭐예요? 잘못하면 뭐가 된 거죠? 뭐가 남아 꼭. 희한하다. 제가 개발 몇 번 해보면 빌라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 꼭 남아요. 미분양된 게. 그것 떨구느라고 결국은 손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결국은 꼭 뭐 분양 열심히 했어. 근데 꼭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분양 몇 개 나가니까 돈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 안 된 게 남아있으면 과연 그게 개발이냐 아니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빌라 같은 거, 주택 같은 거를 10집을 지으면 한 집이 이익입니다. 우리가 수지 분석할 때. 10집을 지으면 만약에 5억짜리가 집을 지었다. 그럼 10집을 지었어요. 10세대. 그럼 5억 한 남는 게 보통 수지 분석입니다. 한 집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디 수지 분석을 땅 보러 갈 때 딱 건폐 용도를 딱 지었어. 근데 한 집이 남어. 그럼 할만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한 집이 안 남아. 그럼 때려치워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한 집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집이 안 팔려, 마지막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애를 먹는 거죠. 저 역시도 평택, 뭐 여기, 뭐 용인, 안 팔린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죽음이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죠. 그럼 누구만 좋은 거죠?
시공사, 자금 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좋은 거죠. 근데 땅 가진 사람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개발하고 분양을 메커니즘을 하려는데 이거를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 시행사나 신탁사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요즘 잘 나가니까. 근데 상가가 갈수록 이렇게 이빨 빠진 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